전화번호부 속에 S. 제 이름은 한미정입니다. 올해 63. 남편 박종길과 결혼한 지 40년째예요. 긴 시간이죠. 젊었을 땐 바빴어요. 애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부모 모시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60이 넘었더라고요. 남편이 작년에 은퇴했어요. 처음엔 적응이 힘들었죠. 매일 집에 있으니까 답답하고. 그래도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아침엔 같이 산책하고, 점심엔 시장 구경하고, 저녁엔 TV 보고. 평범한 노년이죠. 딸 지은이는 결혼해서 따로 살고, 가끔 전화로 안부 묻고, 그렇게 평온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좀 이상했어요. 남편이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거든요. 전엔 그렇게 안 했는데, 아침 먹을 때도 옆에 두고, 화장실 갈 때도 들고 들어가고, 카톡 알림이 울리면 황급히 확인하고 화면을 끄더라고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요. 남자들도 나이 들면 스마트폰 재밌어 하잖아요. 유튜브도 보고 뉴스도 보고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전화벨이 울리면 방으로 들어가서 문 닫고 통화하는 거예요. 목소리도 낮추고.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베란다로 나가서 전화하는 게 들렸어요. 그 사람 생각은 여전하시죠? 낮은 목소리였어요.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 그 사람이 누구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상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물어봤어요. 요즘 왜 그렇게 전화가 많아요?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아, 그냥 동창 모임 이야기야. 별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신문을 펼쳤어요. 하지만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눈빛이 흔들렸거든요. 그날 밤에도 들렸어요. 베란다에서 통화하는 남편 목소리. 힘드시죠? 제가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너무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저한테도 그렇게 말한 적이 언제였나 싶더라고요. 잠이 안 왔어요.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였어요. 남편이 목욕하러 간 사이 휴대폰을 봤어요. 나쁜 짓인 거 알아요. 하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손이 떨리면서 카톡을 열었죠. 맨 위에 S라는 이름이 보였어요. 프로필 사진도 없고 이름도 S 하나만. 마지막 대화 내용을 봤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덕분에 힘이 나요. 여자 말투였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S가 누구지? 수진? 순이? 설마 남편이? 통화 기록을 봤어요. 거의 매일 통화했더라고요. 새벽에도 저녁에도. 통화 시간도 길었어요. 10분, 20분, 때론 30분. 욕실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황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놨죠. 남편이 나오며 말했어요. 뭐 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옆에서 자는 남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한 걸까?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억울하고 화나고 서럽고. 그런데 또 한편으론 확신이 없었어요. 혹시 내가 오해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외출한다고 했어요. 동창 만나고 온다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면도도 했어요. 평소엔 그렇게 안 하는데.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결심했어요. 따라가 보자. 남편은 버스를 탔어요. 저도 뒤에서 탔죠. 목동 공원 근처에서 내렸어요. 공원을 지나 작은 카페로 들어갔어요. 저는 길 건너편에서 지켜봤어요. 잠시 후 여자 한 명이 들어갔어요. 예순대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자였어요. 남편이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창가 자리에 마주 앉더라고요. 둘이 웃으며 얘기하는 게 보였어요. 남편 표정이 편안해 보였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진짜였구나.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구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죠.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도 안 나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죠. 딸 지은이한테 전화했어요. 지은아. 엄마 목소리 들으니 놀랐나 봐요. 엄마? 무슨 일이야? 괜찮아.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무슨 일 있어? 지은이가 걱정하는 게 느껴졌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끊을게. 전화를 끊고 울었어요.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어요. 여보, 다녀왔어. 평소처럼 말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설거지하는 척하며 등을 돌렸죠. 남편이 물었어요. 왜 그래? 기분 안 좋아?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며칠을 그렇게 보냈어요. 남편한테 말도 제대로 안 했죠. 밥상도 따로 차려주고. 남편이 이상하다는 눈치였지만 먼저 묻진 않았어요. 저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 물었어요. S가 누구예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뭐, S가 누구냐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일 전화하고 매주 만나는 사람. 내가 바보로 보여요?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그걸 왜요? 당연히 알아야죠.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여보, 그게 아니야. 남편이 해명하려 했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됐어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그날 이후 우리는 말을 섞지 않았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지냈죠. 식탁에도 같이 앉지 않았어요. 남편은 한숨만 쉬며 외출을 반복했어요. 저는 집에서 혼자 울었죠. 딸 지은이가 집에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아빠랑 싸웠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지은이는 눈치가 빨랐어요. 엄마, 뭔데? 말해봐. 결국 다 얘기했어요. 아빠가 다른 여자 만나는 것 같아. 지은이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 확실해? 확인했어? 봤어. 직접. 카페에서 여자랑 마주 앉아 있는 거. 지은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그래도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오해일 수도 있잖아. 오해가 아니야. 내가 봤어. 지은이는 머물다 갔어요. 가면서 말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 제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알았어. 그렇게 대답했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며칠 후 남편 책상을 정리하다가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흑백 사진이었죠. 젊은 시절 남편이 보였어요. 옆에 남자 한 명이 있고 그 옆에 여자 한 명. 사진을 뒤집었어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정호야, 네 아내에게 부디 말해주게. 자네는 끝까지 좋은 친구였다고. 정호, 이정호. 남편의 옛 친구였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럼 이 여자는 정호 씨 아내인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을 찾아갔어요. 거실에 앉아 신문 보고 있었죠. 이거 뭐예요? 사진을 내밀었어요. 남편이 사진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어디서 찾았어? 서랍에 있었어요. 이 여자가 S예요? 정호 씨 아내예요? 남편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정호 아내야. 왜 그 사람을 만나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정호가 죽기 전에 부탁했어.
자기 아내가 혼자 외로워하지 않게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전화만 해달라고.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럼 외도가 아니라. 남편이 말했어요. 정호는 내 친구였어. 학창 시절부터 같이 지냈지. 암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날 불렀어. 마지막 부탁이라고. 아내가 혼자 남으면 너무 외로울 것 같다고. 그래서 가끔 안부 전화만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매달 전화하고 있어. 만나기도 하고.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안부 묻고. 그게 전부야. 남편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그럼 당신이 더 상처받을 것 같아서. 내가 다른 여자 신경 쓰는 게 기분 나쁠 것 같았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동안의 의심과 분노가 부끄러워졌어요. 손이 떨렸어요. 미안해요. 제가 오해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말했어야지. 숨긴 내 잘못이야. 그날 밤 남편이 말했어요. 영희 씨도 이제 많이 힘들어해. 혼자 사는 게 외롭대. 정호 생각도 많이 나고. 내가 안부 전화하면 조금 위로가 된다더라. 그래서 계속 하고 있어. 며칠 후 남편이 물었어요. 다음 주에 정원에 성묘 가려고 해. 당신도 같이 갈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갈게요. 같이 갈게요. 목요일 아침이었어요. 남편이랑 같이 나갔어요. 버스 타고 1시간쯤 갔죠. 조용한 공원 묘지였어요. 정호 씨 묘 앞에 섰어요. 남편이 절을 하며 중얼거렸어요. 정호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영희 씨도 와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놀랐어요. 사모님도 오셨어요? 네. 같이 왔어요. 영희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제 때문에 오해하셨죠? 아니에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묘소를 정리하고 함께 앉았어요. 영애 씨가 말했어요. 정호가 그러더라고요. 박형은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부탁해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처음엔 미안했어요. 남의 남편한테 이런 부탁을 하다니. 그런데 정말 외로웠거든요. 전화 한 통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정호 부탁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영희 씨가 눈물을 닦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남편 손을 잡았어요. 남편이 놀란 듯 저를 봤어요. 여보? 미안해요. 제가 오해했어요. 남편이 손을 꼭 쥐었어요. 나도 미안해. 말했어야 했는데. 집에 도착해서 남편 휴대폰을 봤어요. 연락처에서 S를 찾았어요. 이름을 바꿔줬죠. 정호 아내 영희. 남편이 웃으며 물었어요. 뭐해? 이름 바꿔줬어요. 이제는 숨길 이유 없잖아요. 남편이 저를 안았어요. 오랜만이었어요. 이렇게 안기는 게. 고마워. 남편이 속삭였어요. 저도 말했죠. 나도 고마워요. 사람의 마음은 오해로 얼룩지기도 하지만 진심은 결국 빛이 되더라고요. 늦게라도 도착하는 거예요. 젊었을 땐 사랑이 문제였지만 늙어선 믿음이 더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는 다시 믿기로 했어요. 서로를요.